지난 18을 보고 너무 막막해서 유연이 아빠가 범인일 수 있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소설을 올렸는데요. 다들 생각하시듯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더 신빙성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영상은 남상배의 모든 진술이 참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었고 이로 인해 남상배는 강진묵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 그리고 살인죄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남상배는 오지아나 이동식이 아니면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죠. 이후 이동식이 취조실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남상배씨, 강진묵 죽였습니까? 아니요. 남상배씨가 낚싯줄과 검안서를 강진묵에게 건넸습니까? 아니요. 2020년 11월 10일 새벽 문주경찰서 강력계 유치장을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상배는 그동안 이동식을 자식처럼 챙긴 사람이었고 21년 전 사건에 대해 이동식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진묵을 잡으려고 판을 짰던 이동식을 위해 CCTV까지 지어주며 정년을 앞두고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지아나 이동식 앞에서만 입을 열겠다던 이유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증거가 발견된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해서겠죠. 더불어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11화 예고편 분석 내용, 조길구가 문주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정철문으로 보이는 사람이 침묵을 강요하며 조길구를 막아세우던 장면을 통해 강진묵 사망 당일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3인방 중 한 사람, 개인적으론 한기환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총 2명에게 제시를 내린 겁니다. 돈과 출세 동아줄에 필요했던 조길구에겐 마양경찰서 강력계 CCTV와 연결된 전기를 내리도록, 정철문에겐 조길구가 CCTV에 전원을 내린 사이 낚싯줄과 윤미의 사망 진단서를 강진묵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강력계 CCTV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전원만 꺼진 상태라는 점을 보면 조길구에게 전원을 내리라고 지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TV가 꺼진 사이 강진묵이 수감된 유치장의 보조 인력을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철문이기에 한교환은 정철문에게 강진묵의 자살 교사를 부탁한 듯합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11화 예고편에 나온 조길구의 도망 장면은 조길구가 유치장에 갇혀있던 남상배를 만나고 헐레벌떡 뛰어가던 장면 같아요. 11화 예고편 마지막에 나온 너는 알지? 누가 죽였는지 라고 남상배가 말하던 상대는 바로 조길구였던 것이고, 남상배가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 듯 묻자 조길구는 당황하여 유치장을 뛰쳐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철문 서장에게 들켜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조길구가 본청을 찾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확실한 입단속을 강요당하기 위해 한기환을 만난 것이죠. 다시 강진묵 사망 당일로 돌아오면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게 오차가 존재하는 수치이고, 정철문이 낚싯줄을 건넨 후 강진묵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으니 정철문과 조길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재희와 남상배가 마양경찰서 근처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강진묵의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했던 것이죠. 유재희는 엄마 한정임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상배는 한정임의 죽음과 20년 전 자신이 풀지 못한 이유연 사건의 진상을 물어보기 위해 강진묵을 찾았을 겁니다. 강진묵을 죽일 목적으로 칼을 들었지만 남상배를 목격한 유재희는 곧바로 발길을 돌렸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상배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치장에 들어간 적 없다는 남상배의 증언을 참고하면 그는 유치장에 들어가려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유치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즉 남상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 흥신소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한 한주원, 그는 강진묵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싶었고 유재희가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에 그녀를 찾았죠. 유재희를 쫓고 있던 남상배를 목격한 한주원, 강진묵을 살해한 범인이 남상배라고 확신한 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유재희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재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란 걸 말이죠. 남상배가 부산까지 쫓아오자 그를 피해 도망갔던 유재희, 한주원은 생각했을 겁니다. 강진묵 사망 당일 유재희의 발걸음을 돌린 건 남상배가 맞고 그녀는 가족 같은 남상배를 믿고 있기에 그래서 쉽사리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전형적인 마냥마을 사람이다. 이에 이동식이 손가락으로 범인을 자극했듯 유재희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 자수를 하게 만들어 범인을 자극하고 낚싯줄과 검안서를 남상배의 금고에 넣어두어 강진묵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이은 사건의 진실까지 끌어올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남상배의 취조 내용처럼 그는 유치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 남상배는 72시간 만에 풀려났고, 이 또한 한주원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남상배의 지갑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놓았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남상배가 강진묵을 죽여 감추려 했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주원은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이그마 사건처럼 남상배를 통해 윗선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다가 결국 아무 죄가 없었던 남상배가 죽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추리해본 남상배 낚싯줄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럼 이제 남상배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남상배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이 대기를 타고 있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상배는 본청으로 갔죠. 그 다음 그의 목적지는 폐차장이었습니다. 한주원이 발견한 녹음기. 지난 광수대 사건처럼 총을 빼앗기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칠까봐 단 한 발의 총알이 든 총을 가지고 있었던 남상배. 즉 남상배는 이미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준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은 방어의 목적, 녹음기는 강진묵 사건 혹은 이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취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가 본청에 들렸던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 본청에 있는 누군가에게 총과 녹음기를 빌린다. 그럼 과연 남상배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잠시 시간을 돌려보죠. 남상배가 유치장에서 나올 때 뜬금없이 셀카를 찍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곽계장이죠. 그리고 곽계장은 다들 아시듯 한기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남상배 납치범은 한기환이 보낸 사람이며 곽우섭 계장이 사진을 찍어 얼굴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즉 드라마의 주인공 중 아직 남상배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 바로 권혁검사가 한기환의 사주를 받고 남상배를 죽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배가 본청에 들렀던 이유는 권혁검사에게 21년 전 사건의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유인 문자를 받고 21년 전 사건을 함께했던 한기환에게 간 것이죠. 아마 권혁이 보낸 문자는 11화 예고편에 나온 사라진 감정서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기에 남상배는 한기환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는 21년 전 자신이 은폐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남상배를 죽이고자 한기환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남상배에게서 아들 주원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기환은 범인을 잡으라며 남상배에게 총과 녹음기를 주고 그를 돌려보낸 후 경찰청 1층에서 주원이를 잡았던 겁니다. 너무나 뜬금없이 주원이를 불러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 가족 운운하며 주원이를 잡았던 이유가 있겠죠. 권혁이 범행을 마무리할 시간을 벌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강진묵이 잡히며 21년 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한기환은 결심한 것이죠. 21년 전 모종의 이유로 자신이 덮었던 이현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강진묵과 자신이 감춘 증거품, 감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 남상배를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괴물 권혁이라는 칼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금아를 죽인 강진묵에 이어 한주원이 넘어야 할 산, 바로 한기환. 시즌1이 이동식과 범인의 대립구도였다면 시즌2의 쟁점은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한기환과 이를 밝히려는 아들 한주원의 대립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환이라는 경찰 권력이 범죄를 덮는 과정에서 키워낸 도연과 이창진, 그리고 재개발의 눈이 멀어 이웃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단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신압으로 괴물이 되었던 만양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21년 전 이유연이 겪은 일이 노란 스포츠카의 주인이었던 교통사고인지 뺑소니인지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제3자의 폭행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환이 이유연 사건부터 범인인 건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이유연 사건을 덮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인물인 건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진묵과 남상배 사건의 범인은 한기환이 유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연 사건은 좀 더 생각이 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